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이 20년 만에 1000을 돌파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그렇죠. 닷컴 버블 때였습니다. 예. 2000년 가을 9월이었었고요. 엄밀히 말하면 당시에는 이제 100을 넘었었고 이제 단위 변경을 했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그때를 계산으로 하면 1000을 넘게 된 것이니까 20년 7개월 만에 다시 1000 돌파를 하게 된 겁니다. 역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뭐 가치, 뭐 실적도 중요하지만 꿈, 성장성도 굉장히 큰 요인이거든요. 미래를 먹고 사는. 네, 예. 당시를 돌아보면 이제 새로운 닷컴, 인터넷, 디지털의 시작이었다라는 프리미엄으로 올랐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코로나, 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요. 바이오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죠. 여기에 전기 자율주행차 관련한 이제 2차 전지의 배터리 관련주들, 또 반도체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이런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결국 코스닥이 1월에는 장중에 돌파를 했었고 종가 기준으로 이제 1000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예, 2000년 그 당시에는 닷컴 버블이어가지고 또 이게 꺼졌었잖아요. 그렇죠. 약 한 3개월 만에 예. 어마어마한 하락을 맞이하게 됐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네. 패턴은 당시랑 많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거의 앞으로 다가올 세상, 뭐 10년치, 15년치를 미리 주식시장이 땡겨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코스닥 시장도 앞으로 펼치게 될 전기 자율주행차라든가 바이오의 새 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선반영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도 돌아보면 역시 이제 유동성의 힘들이 되게 컸었는데 지금도 유동성도 상당히 크고요. 혁혁한 공로를 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역시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도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점은 늘 기억해도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구체적인 뭐 어떤 상품이 매출이 팍팍 찍힌다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더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닫혔던 지갑이 열리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소비 회복이요? 이게 이제 코로나와 다시 한번 관계가 있겠고요. 나아가서는 백신과 뭐 네. 앞서도 열띤 백신에 관한 이야기는 했지만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소비 부분에 있어서 특히 3월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뭐 백화점 같은 경우에 대형 백화점은 재작년 2019년 3월보다도 네. 매출이 한 20%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통계로 보면 뭐 3월에 신용카드 쓴 것도 거의 15% 이상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참 괜찮고 뭐 좋은 소비 회복의 3월을 보냈었는데 이게 추세가 이어가려면 이제 4월, 5월도 이런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요. 아직 4월 집계는 초반부라서 안 나왔지만 실은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확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또 주춤하지 않겠느냐라는 좀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저는 일단 뭐 의료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뭐 3차 대유행 이런 것들도 전망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든 이 파고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영국이라든가 미국의 흐름을 좀 보면 그쪽에서도 계속해서 뭐 확진자들도 뭐 줄어들지 않고 영국은 좀 많이 줄어들고 네네. 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폭발, 소비 회복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백신에 대한 뭐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나오게 될 집단 면역. 그래서 우리도 이 빠르게 백신 접종이 이제 확산되고 한다면 아주 뭐 어마어마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아니라면 내수 회복, 특히 빠른 소비 회복 부분은 뭐 여름을 지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네, 높다고 봅니다. 예, 네. 그동안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보복 소비로도 이어지고 네.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사용할 항공권이 지금 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해 주시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을 바로 해고시킬 수도 없겠고요. 이미 설비 투자해 놓은 것들을 다 걷어들일 수가 없고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니까 열린 항공권인 거예요. 언젠가는 코로나19가 잡힐 것이니까 그때보다 굉장히 싼 여행권을 팔겠다. 뭐 괌이든 어디든 동남아든 여행권. 그러니까 미리 사두면 싼 가격에 유효기간이 없는 거죠. 자기가 지정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쨌든 유동성도 돌아서 그 해당 업계에는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희망이죠. 이렇게라도 앞으로 재개할 경우에는 매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 티켓을 사는 분들도
이게 뭐 천년만년 우리가 코로나 그쵸. 때문에 못 갈 수는 없는 네네.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또 희망의 소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소비 회복이 되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경제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이유도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양극화입니다. 지금 보면 산업 구조가 잘 되는 산업은 예. 너무나 잘 됩니다. 특히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쉽게 생각하면 배달 앱 뭐 이런 겁니다. 뭐 쿠팡 아니면 예. 마켓컬리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되는데 구산업들은 점점 쇠퇴해 가고 앞으로도 변신하지 않는 이상은 완전히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게 되니까요. 그런 산업의 양극화 때문에 우리가 좀 걱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용입니다. 이게 앞으로 소비가 회복되고 이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나 이런 잘 되는 데에서도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을 확대할 가능성은 지금 매우 낮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인간의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기계와 예. 뭐 AI들이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안감들이 늘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것 같고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내수나 회복 부분들은 굉장히 빨리 치받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못해도 6% 이상, 뭐 6.3, 6.5% 이상의 경제 굉장히 성장률. 높은 예. 수치네요. 물론 작년이 나빴기 때문에 그 베이스로 올라간 기저 효과도 있지만은 83년 이후에 거의 최고의 성장률을 보일 수가 있겠고 단기적이기는 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는 고용이 좀 뜻하지 않게 굉장히 잘 됩니다. 예. 그것이 우리는 이제 빠르게 이 4차 혁명으로 바꾸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하려는 거는 인프라 투자 관련해 가지고 한번 미국은 뭐 공항이라든가 네네. 철도라든가 낡은 지하철 것들. 진짜 낡았거든요. 예. 거기는 이제 인간 노동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쪽에 단기적인 한 2, 3년 정도의 고용 수요까지 있기 때문에 뭐 일부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뭐 미국만 좋아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의 모습이 예. 트럼프 때와는 또 다른 미국 우선주의예요. 아예 뭐 생태계를 다 무시하고 예. 반도체도 다 미국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요. 전기 자율주행차도 다 미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실은 좀 미국만 잘 나가는 모양새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기 자율차와 관련해서 SK 이노베이션과 LG화학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예. K배터리끼리 싸움의 끝이 났으니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너무 잘 나가니까 우리는 이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견제하는 세력도 굉장히 높고 특히 뭐 독일의 차업계, 폭스바겐을 비롯한 차업계, 테슬라는 애당초 자기네들이 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고 뭐 다 다 하겠다. 하겠다라고 예. 하는 이러니까 이제는 이걸 나눠주지 않고 생태계가 아니라 한 곳에서 다 당겨 쓰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아예 입을 못 닫게 기술 격차가 예. 어마어마하게 높이 돼서 야 한국의 2차 전지는 그냥 둬야 되겠다. 우리가 을로서 저기를 그냥 그 정도까지 차이를 벌려야지만 좀 승산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어쨌든 그 발판은 우리의 SK, LG와 SK의 이제 싸움이 끝났기 때문에 예. 소송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해야 됐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 우리가 2차 전지는 압도하니까 이거 가지고 새로운 성장 엔진, 한국의 먹거리가 될 거야. 그렇게 낙관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